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오늘부터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192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은 최근 부결된 최상비형 특검법을 다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고요. 전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특별 조치까지 함께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야에 맞서는 단결된 힘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개원 첫날부터 여야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들처럼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정치에서 협치와 토론, 설득이라는 민주주의의 묘미는 사라지고 끝까지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입니다만 이런 모습을 앞으로 4년간 계속해서 보게 될 국민들의 피로감 또한 커질 것 같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나라를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치가 정치의 역할과 순기능을 하는 모습도 함께 보고 싶다는 생각, 저만의 생각일까요?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전남의대 신설 관련해서 전남도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지자체 공모에 대해서 법적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전남도의 입장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민원의 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이번 주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순천에서 시작할 텐데 순천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했던 트롤리의 시티 투어 버스 이용객 감소로 결국 매각 절차에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버스는 2018년 9월 도입된 이래 이용객 저조와 운행을 맡을 업체를 찾지 못해서 운영이 중단되는 등 애물단지로 꼽혔었는데요. 순천시는 올해 시티투어 버스인 트롤리의 불용을 결정하고 입찰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앞서 2018년 위탁업체와 각각 49%, 51% 비율로 투자를 해서 미국에서 8억 4천만 원을 들여서 트롤리 버스를 주문 제작했었거든요. 이 버스는 친환경 천연가스로 운행되는 것으로 도심 전차형 목조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트롤리 2018년 9월부터 순천 지역 드라마 촬영장이랄지 그런 9곳을 하루 10번 운행을 했었고요. 첫 도입 시기인 2018년 10월 2,040명의 이용객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같은 7월 1,758명 그리고 12월 601명으로 점차 이용객이 감소를 했습니다. 계속 이용객이 감소해서 절반 이하로 확 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는 하루 20명 남짓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한 번 운행을 하는데 2명이 탑승을 한 셈입니다. 그러네요. 승객이 급감하면서 순천시는 2019년부터 운행 횟수를 하루 10번에서 2번으로 줄였고 정차역도 9곳에서 6곳으로 변경했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연 이용객이 11,416명으로 늘었지만 월별 최고 이용객이 1,422명, 최저 이용객이 537명으로 월별 편차가 커서 안정적인 운영도 어려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손실보전금도 문제가 됐는데요. 순천시는 계약 당시 위탁업체와 이용객이 없더라도 운행 경비 전액을 보전한다는 협약을 맺었었거든요. 손실보전금으로 위탁업체에 2018년 하루 36만 원을 지급을 했고 2019년에는 운행 횟수를 줄였는데도 하루 33만 원을 지급을 해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대 그때는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들도 줄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용객이 급감했죠. 결국 순천시는 위탁업체와 계약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트롤리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위탁업체 모집에 나섰지만 세 차례나 유찰이 됐고요. 그리고 순천시는 2021년 위탁업체로부터 트롤리 지분 남아있는 지분을 다 사들이면서 전체 지분을 갖게 됐는데 하지만 2022년도에도 위탁을 맡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이번 매각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모두 5차례 유찰이 됐는데요.
현재 각 6,540만 원, 8,230만 원으로 금액이 책정이 됐습니다. 예, 참 좀 씁쓸한 뉴스 첫 번째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수시 소속 공무원 3명이 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안서가 접수되기 1년 전에 인근 땅을 매입한 걸로 드러나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여수시장 직속 부서에 근무하던 5급 과장과 6급 팀장, 8급 주무관은 60년 동안 개발되지 않고 방치가 되어 왔던 목장 용지인 돌산 무술목 건너평 땅을 2021년 매입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22년 무술목 일대 대규모 숙박시설과 골프장 조성 등의 계획이 포함된 6,600억 원 규모의 돌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안서가 여수시에 접수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이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알고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개발 예정 부지 주변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도시는 거래 당시보다 공시지가 기준 30%가량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주변으로는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사업 이외에 여수시가 직접 무술목 유원지 개발 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는 총 사업비 43억 원을 들여서 유원지 개발 사업 부지 내 주차장과 주차 관리동을 짓기로 하고 35억 원의 토지 보상비를 책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경찰 수사는 시작이 됐습니까? 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 2대는 여수시청 공무원 3명이 6,600억 원 규모의 돌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기 1년 전인 2021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 부지 건너편 땅을 매입한 게 아니냐 그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예. 경찰은 이들이 그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발 예정 부지 주변 땅을 집중 사들인 게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은 당시 금매가 나와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을 한 것이고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땅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 조사가 나오는 대로 좀 더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광양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학생 감소 등의 문제로 존립 위기에 몰려있는 광양보건대학교 교육부 산하 재단의 자발적 구조 개선 이행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과연 대학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상을 위한 첫 단추인데 교육부는 재정지원대학, 제한대학도 경영위기 대상 대학의 경우도 자발적 구조 개선 이행 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해당 대학의 그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을 1년을 유예하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양보건대도 이 제도 활용을 위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자발적 구조 개선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6일에 재단으로부터 내년도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1년 유예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보건대가 제출한 이행계획들을 제대로 승인하면서 이대로 올해 계획대로 이거 노력을 해달라, 이행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럼 이행 계획에 어떤 내용들 담겼는지 설명 주실까요? 네, 이 이행 계획서에는 신입생 충원율 등을 기반으로 한 구조 개선 계획이 담긴 대학 기관 자가 진단 평가, 또 2024년 대학 발전기금 30억 원 모금 계획을 기반으로 한 학교 재정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광양보건대는 이미 올해 신입생은 지난해 대비 120% 모집에 성공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미 충족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학교 재정 평가를 위한 대학 발전기금 30억 원 모금이 지금 필요한데 문제는 올해가 이제 6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이 이행 계획을 전부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30억 원을 다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억 원이란 큰 금액을 모금해야 되기 때문에 광양보건대는 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내년에 이제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급이랄지 또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대학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떠나서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는 인구 유출 갈수록 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 고향을 등지는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가 돼서 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올해 1분기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 지역에서 8,000명의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집계된 인구 순유출 15,000여 명의 절반이 넘는 수준인데요. 지역별로는 여수와 목포, 순천 등 10단위에서 주로 인구가 순유출됐습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두드러졌습니다. 39세 이하 기준인 전남은 3,300여 명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특히 취업, 진학 등의 영향을 받는 1, 20대 순유출이 전체 인구 순유출을 넘어서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전남의 청년 인구 유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전라남도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순천대 불참 의사에도 불구하고 공모 절차는 시작이 됐고 목포대에만 참여 의사를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과 관련한 지자체의 공모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내놔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추천을 위한 공모에 들어간 전남도의 입장 궁금한데요. 오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의대 유치 설립 추진단의 최영주 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동부 지역에요. 뭐 정치권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최근에 반응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먼저 첫 질문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일부 지역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역 간의 갈등을 좀 부추기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 우리 전남도에서 대도민 호소문과 또 입장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고 또 함께 힘을 좀 보태줄 것을 호소를 했지만 이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좀 있어서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의대 신설은 200만 도민 여러분께서 또 힘을 모아주시고 해서 30년 만에 정부로부터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금처럼 그 지역 내 논쟁과 대립이 계속된다면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되는 문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도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어느 한쪽에서 치우치지 않고 도민들 모두가 또 고루 의료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유감이라 말씀 주셨는데 가장 다른 건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남도에서 하는 이 공모 절차가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 공모 방식에 의한 정부 추천 절차 이거는 이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대학이 교육부로 신청하는 그런 권한. 이 권한을 우리 전남도가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 요청에 따라서 어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남도의 어떤 주관으로 의견 수렴해서 대학을 선정해 달라고 했던 그런 정부의 요청, 이 요청은 사실은 보면은 행정의 어떤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말씀이 따른 있었고, 그다음 행정부를 통할하고 있는 이 국무총리가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해서 정부 담화문 형태로까지 발표를 해서 이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절차인데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 이제 권한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여쭤보면 교육부에서요. 전남 국립의대 공모 관련해서 의대 정원 배정 등의 권한이 지자체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문건이 공개됐다고 지역의 한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 주신 것은 고등교육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같은 입장이십니까 그러면? 그렇죠. 저희가 뭐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하는 이런 절차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정부 요청에 따라서 하는 그런 절차를 수행하는 것인데 오히려 어제 그 교육부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의미 있는 거는 전남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런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우리 3월 대통령 말씀과 그다음에 국무총리 정부 합동 담화문을 통해서 우리 정부 요청에 따른 우리 전남도의 공모가
정당한 절차로 후속 조치를 잘 밟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답변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난 5월에 또 복지부 장관께서도 전남도의 그 대학 선정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과 총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추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정부의 방침을 또 재확인해서 주셨고요.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남도의 공모 절차가 있던 법적 권한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형 로펌과 또 여러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다. 네. 그래서 그 결과 보면은 전남도가 정부 요청에 따라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자치단체 장으로서의 그 적법한 업무 수행이고 적법 타당한 절차라고 다 확인을 저희가 다 받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전남도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의 뭐 이야기라든가 담화문 말고 공식적인 문건이 오간 것은 있습니까? 혹시 전남도와? 예, 이미 대통령 말씀과 그다음에 그 근거 자료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것인데. 정밥동 담화문에 되어 있고 정밥동 담화문에 대한 뭐 내용을 또 설명하는 과정에 들어있던 말씀이라든가 최근에 복지부 장관 말씀이 어찌 보면 다 정부에서 우리가 요청한 사항을 공식 어떻게 보면 그 문건으로 했던 내용이라고 판단해도 되는 거죠. 네. 그걸 문건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공식적인 이제 자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 정밥동 담화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각 부처가 이제 그 통합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다 그 정리해서 발표를 하셨고 총리가 그때 발표하실 때도 양 부처의 장관님들이 같이 해서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발표를 하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경상북도의 경우에요. 네네네. 안동대 포스텍 두 대학에 모두 의대 정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네네. 최초에 전남도에서 추진했던 것도 이제 통합의대 방식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경북과 전남은 어떤 상황이 다르겠습니까? 경북도하고 전남과는 이 사안이 전혀 다릅니다. 예. 일단은 안동대는 국립대고요. 포스텍은 사립대입니다. 그래서 국립대인 안동대는 어떤 지역 내에 또 의료 공부 해소를 해서 이제 국립의대를 신설하려고 하는 거고, 예. 사립대인 포스텍은 이제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설립하는 것인데, 애초에 이 두 대학은 뭐 성격 자체가 다르고 했기 때문에 아마 경북도는 이제 투트랙으로 해서 이제 의대 유치를 뭐 추진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뭐 이것도 사실 경북도의 희망 사항이지 정부의 생각이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전남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포대 아시겠죠? 목포대하고 순천대가 다 모두 국립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기능에 이 경북도처럼 의과대학을 뭐 설립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사실 지금이라도 양 대학이 뭐 통합의대를 포함해서 뭐 각기 다른 뭐 기능의 의대 뭐 설립하겠다 서로 합의하고 뭐 이런 내용도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대와 병원 뭐 같이 해서 같은 기능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저희 이제 이제 쉽게 말해 저희가 어떤 그 이제 의대 설립 방식을 결정하는 거라든가 이 모든 이런 부분에서 양 대학과 합의 없이 예.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어떤 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는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의대도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통합의대도 양 대학이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예. 물론 통합의대는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양 대학이 좀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제 양 대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고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그렇게 지금 그런 내용을 정부에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통합의대 방식이어야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을 할까요? 같은 기능을 추진하면은 네. 그건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현재 저희는 이제 뭐 목포대나 순천대나 양쪽이 다 이제 국립의대를 다 원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거 지금 지역마다 다 자기 지역에 의대를 좀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지금 다른 좋은 제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로 양쪽 대학 간에 뭐 합의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또 저기를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네.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의 반발 뭐 지금 상황도 이제 이럴진데 뭐 단일의대 방식 추진이면 어쨌든 간에 이제 한 군데에는 떨어질 것이 이제 분명한 것이고 그 대응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국립의대 설립은 이제 우리
전체 도민의 어떤 건강권을 확보하고 또 동북권과 서북권뿐만 아니라 전남 전체의 어떤 의료 체계 완결성에 저희가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다만 공모를 통해서 어느 대학이 뭐 선정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이게 논의하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지만 저희가 미선정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도민의 어떤 건강권과 지역 발전을 위한 특단의 그런 보완 대책을 지역의 또 도민의 또 의견을 수렴을 충분히 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뭐 교육부에다가 대학 선정을 맡기면 또 어떠냐 또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은 교육부가 추진하게 되면은 단순히 뭐 대학만 선정을 하는 것이지 뭐 떨어진 데에 대한 미선정 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까지 이제 주겠습니까? 전남 도의가 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미선정 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 말씀하시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 교육부에서 만약에 선정을 하게 되면 전남도에서도 부담이 좀 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탈락한 지역에 대한 보상을 그 지역과 함께 논의한다면 도에 이렇게까지 좀 비판 여론이 좀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이게 전남도의 이 의대 설립 이 부분을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제 그 교육부에서 이거는 전부터 이제 했어야 될 일이죠. 근데 이제 이 도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하라는 이런 정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도에 큰 무거운 짐이 지어진 거고 그거를 수행하는 도지사의 무거운 이제 책무가 또 이게 들어간 거고요.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이런 정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이제 정부에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최선의 방법이 저희가 이제 이 공모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추천하는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까지 지사님께서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여튼 공평무사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예, 전남 국립의대 신설 용역 최근 시작이 됐는데 내용 좀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난 5월 23일 날 이제 용역을 저희가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용역 수행 기간을 지금 이제 선정하기 위한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요거는 한 1개월 정도가 지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 기관이 선정이 되면 용역 기관에서 이 공모 절차를 또 진행하는 데는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대학을 정부에 저희가 추천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어떤 항목과 어떤 배점으로 할지는 용역사가 결정돼봐야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용역 내용을 간단하게 좀 뭐 일단 말씀을 드린다면, 용역은 저희가 이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대형 그런 컨설팅 업체나 대형 로펌 이런데 위탁을 해서 엄격한 절차와 또 합리적 어떤 기준에 따라서 추진을 저희가 할 거고요. 대학 선정 절차가 이제 진행되는데 간략하게 좀만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이제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기서 이제 의대 설립 방식을 결정을 하게 되고, 사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 심사위원회에서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을 하는 그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모 과정에서 저희가 양 대학과 또 이해 관계자,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하고 모든 과정에서 저희가 또 법무법인의 또 법률 적합성 검토도 저희가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도 의대 유치 설립 추진단 최영주 단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의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 해볼 텐데 먼저 전기차에 대한 내용 취재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 게 아파트 주차장의 충전시설 화재 우려 때문에 지상으로 빼는 추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오늘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우려예요?
네, 맞습니다. 이러다가 주차장 전문 기자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 기계식 주차장의 그 화재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하게 됐는데 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이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추세다라는 기사가 나간 걸 보고 나서 전기차 이제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 관련 업체에서 제보를 준 내용이에요. 그 보도 나간 이후에 네, 보도를 기사를 잘 봤다고 하면서 근데 기계식 주차장도 화재에 너무 취약한 상황이다.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관련해서 기사를 조금 한번 쓰는 거를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취재를 시작하게 됐는데 기계식 주차장도 사람이 없으니까 화재 취약한 건 마찬가지겠어요. 사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화재가 이제 취약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먼저 이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외벽이 알루미늄 패널로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예전에 작년 12월에 인천 호텔 그 주차타워 화재 난 거 기억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크게 엄청 그 기계식 주차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때도 이런 알루미늄 패널로 건물 외벽이 지어져서 불이 나면서 그 패널들이 막 떨어지고 소방대원 옆으로 막 떨어지고 했었던 거거든요. 이 패널 자체는 불에 잘 타는 소재는 아닌데 이 패널을 접착하고 그다음에 이 패널 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하는 이 단열재랑 접착제가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돼 있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화재에 취약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그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소방 시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진화할 수 있는 시설이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물보다 조금 허술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 면적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돈 더 드니까 건물 지을 때는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했겠어요. 그리고 주차 타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주차 면적이 좁은 공간에 주차 시설을 짓기 위해서 만든 게 그렇죠. 기계식 주차장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것이 많고 그때 발생했던 인천 호텔 화재 같은 경우도 그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구나. 설치를 안 해도 됐었고 실제로도 없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런 면적 제한도 있지만 그 주차 대수 가지고도 20대 이하인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말고 분말 소화기 같은 그 옆에 벽에서 이제 분사되는 그 진화 장치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면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래서 그만큼 화재에 좀 취약한데 이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고 또 문제는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8월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 원래는 전기차가 그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 무게 제한이 있어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했던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랬군요. 정말 작은 소형 전기차가 아닌 이상 일반 승용 전기차도 이제 대형 기계식 주차장이 아니면 이용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전기차 대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SUV, RV 차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전기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는 차량 기준을 좀 많이 완화시켰어요. 그게 이제 8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번 불이 나면 급속도로 번져 나가고 그다음에 진화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전기차가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왔을 때 특히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진 상황에서 들어왔을 때 화재 위험은 더 커진다. 이런 법들도 좀 보강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취재를 했었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고 후속된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양보건대 앞에서 브리핑에서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마지막 회생 기회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광양보건대가 계속 존립 위기다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올 상반기 초에 제가 통합 관련해가지고 취재를 하긴 했었는데 이 통합보다 좀 더 빨리 이제 기회가 생겼다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있었는데 이번에 자발적으로 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게 승인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국가장학금 지급이랑 학자금 대출 가능성이 생겼다는 건데 이게 어쨌든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신입생 충원률을 포함한 구조 개선 계획
있어야 되고 학생들은 충원이 됐고 이제 그쵸. 30억이 관건인데 근데 이 30억 원은 어떻게 모을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뭐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해서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시민 모금으로만 30억 원을 채우기에는 조금 많아요. 부족하죠. 예. 그렇죠. 예. 30억 원이라는 게 좀 큰 금액이다 보니 뭐 시라든지 의회라든지 시민들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재정 기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관건이다. 예. 그리고 지금 올해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더 여기에 대해서 보건대 입장에서는 좀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역사회 내 반응 어떤지 궁금한데 일단 지자체에서 조금 내줘라 뭐 이런 반응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는 반응이 좀 많은데 예. 지자체에서도 섣부르게 뭐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기는 사실상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지자체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시의회에서는 시민운동을 전개해가지고 좀 널리 알리고 그러다 보면 시민 모금액도 쌓이겠지만 결국엔 재정 기여자도 나타날 것이다.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그렇죠. 전에도 재정 기여자가 나타나긴 했지만 그랬어요. 그분이 그 기부를 하기 전에 돌아가셨던 케이스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재정 기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정리해 보는 것으로 하죠.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전에는 시내버스를 탈 때 뭐 버스가 올 때까지 그냥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정류장마다 뭐 버스 정보 안내기인 BIT라는 게 있어서 몇 번 버스가 어디에서 언제 도착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인터넷 통해서도 포털 사이트 통해서도 버스 검색하면 뭐 어디 뒤에 있다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함이 줄었거든요. 근데 여수 시내 일부 버스 정류장에 안내기가 고장이 나면서 불편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네, 이 BIS 버스 정보 시스템은요, 버스에 통합 단말기를 설치해서 이 버스의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요, 버스 정류장 안내기,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버스의 현재 위치, 정류소 도착 정보 등을 안내하는 최첨단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요, 저희 라디오 전망대로 이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된 버스 정보 안내기에 고장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 불편사항은 하나같이 버스 정보 안내기에 터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여수 시내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BIT 버스 정보 안내기는요, 이 정류장에 도착하는 버스 노선의 번호, 도착 예정, 행선지 등을 설명하고요. 이 버스 번호를 터치를 하면 전체 노선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터치가 되지 않아서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 만나봤습니다. 터치하면 노선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걸서 원래 나오는데 터치가 안 돼. 그 상태 안 좋은데 많아요. 터치가 아예 안 돼. 학교 끝나고 내려오면 버스가 막 갈아타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 어디 가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핸드폰 앱이 안 깔려 있고 막 1분 남고 그러면 바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눌러서 확인하긴 하는데 저기 안 되더라니까. 처음에부터 안 되대요, 진짜. 할 줄을 모르는 게인가 해보면 나와야 될 게 안 나와. 검색이 안 되더라, 딴 데도 해본 게. 저거 그만 저래놨지, 안 돼. 차가 몇 시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올까 싶어갖고 두드려봐도 안 돼. 여기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있는데 안 돼. 여기요, 예, 아니요, 뭐 취소를 뭐 말은 나오는데도 뭐 여러 개 나왔었잖아. 근데도 안 돼. 예, 이미지 리포터께서 이번 민원으로 여수 곳곳에 버스 정류장 다녀오셨는데 네. 예상보다 많은 정류장에 안내기가 고장이 나 있었다고요? 네, 고장난 장소들을 종합해 보니까요, 정류장이 같은 곳이 아니라 여러 다른 곳의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예. 여수 전 지역의 버스 정류장을 다 확인해 볼 수 못했고요. 이 불편 사항이 들어왔던 버스 정류장 외에도 여수 시내 곳곳의 정류장 다니면서 화면 터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정류장의 버스 정보 안내기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덕충동, 미평동, 본강동, 신월동, 여서동, 문수동, 신기동, 학동 이렇게 곳곳을 다녀봤어요. 이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에 고장이 나 있었는데요. 특히 환승이 이루어지는 버스 정류의 경우요, 고장이 나 있는 확률이 좀 높았습니다. 예. 많이 터치를 한 거죠. 그러게요. 다행히 시스템 장애가 아니라 모니터 터치 문제라서요. 버스 정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도착 예정 버스 정보는 보이지만 그 외 정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예, 버스 정보는 뭐 학생 또 노약자분들 가장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고 여수
노선을 잘 모르는 관광객분들도 좀 눌러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고장나면 당장 크게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버스 정보 안내기에 보면요, 하단 오른편에 노선 검색, 관광 정보, 여수 10경, 여수 10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 아래에는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이 가능한 버튼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현재 여수 박람회장에는요,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가 한창입니다. 그런데요, 이 앞에 여수 박람회장 정문 버스 정류장도요, 확인해 보니까 터치가 되지 않아서 이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정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현재 모니터 터치가 안 되는 버스 정보 안내기가 10여 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수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여수시에서는요, 오늘 오전 민원 사항이 들어왔던 버스 정류장을 찾아가서 고장 원인을 파악했고요, 수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버스 정보 안내기의 고장 중 시스템 장애나 통신 장애 등 경우에는요, 이 교통정보센터를 통해서 빨리 발견하고 수리할 수 있지만요, 액정 불량이나 터치 불량 경우는요, 시민들 불편 신고가 아니면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수시에서는요, 시민들 적극적인 불편 사항 신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수시 내 시내버스 정보 안내기 전수조사를 계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수시 교통정보팀 유연태 팀장 인터뷰입니다. 예, 버스 정보 안내기의 내용 연수는 보통 한 6년 정도 되는데요. 현장에서 5년 되는 장비다 보니 한 6년 남짓되면 크고 작은 장애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장애가 발생하는 장비들은 매년 단계적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8대 정도 교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버스 정보 안내기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이상 있는 장비는 바로 조치를 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는 버스 정보 안내기가 있으면 하단에 기재된 고장신고 659에 5359로 알려주시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민들과 관광객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정보 시스템을 위한 정기적이고 세밀한 점검과 운영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 네, 한 주간 핫한 뉴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에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와 노래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북한의 연이은 도발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요. 북한이 지난 17일 탄도미사일 한 발, 또 물론 실패하긴 했지만 27일 군사 정찰 위성을 실은 발사체 발사에 이어서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동해상으로 대거 발사했는데 이렇게 무더기 발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사일들은 350여 킬로미터 비행 후에 동해상에 탄착했고요. 비행 거리 등으로 미뤄봤을 때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남쪽을 향해서 대남 오물풍선 수백 개를 날렸는데요.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은 전국 전역에 걸쳐서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서 260여 개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네, 또 이것도 그렇고 뭐 또 GPS 교란 사태까지 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맞아요. 북한의 연이은 도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오물 풍선 말씀하셨는데 풍선에 매달려 보내져온 내용물에 오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오물 풍선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상에 떨어진 풍선은 군의 화생방 신속 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종이, 가축 분뇨와 쓰레기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합참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북한도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한 것이라고 또 예고를 한 바 있고요. 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저들이 하던 일을 좀 해봤는데 왜 불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야단을 떠는지 모를 일이다 라면서 삐라 살포는 우리 인민 표현의 자유이며 한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걸 당장 제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라고 살짝 비꼬았습니다. 네, 이는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을 표현의 자유라고 정의
정의하고 금지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을 정말 비꼰 건데요. 또한 합참의 국제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했던 걸 그대로 되갚아준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유엔도 입장을 냈습니다. 네, 유엔은 오늘 공식적으로 이는 군사적인 행동이고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라면서 이런 북한의 무책임한 행위와 또 한반도 평화 유지 노력을 방해하는 국제법 위반을 규탄하겠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그 풍선이 진짜 남쪽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뭐 경남 포함해서 전국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그 떨어지면 뭐 화학 물질이 있든 없든 간에 피해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심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현재 대남 오물풍선 추정 물체가 도심, 농촌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네. 도심 한가운데 초등학교도 발견이 됐고요. 회사가 밀집한 건물, 심지어 종로구 서울 정부청사 옥상에서도 풍선 잔해가 발견되면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예. 게다가 이게 혹시나 공항이나 뭐 고속도로 낙하할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고요. 실제 2016년에 북한이 대남 풍선을 날려보냈을 때 차량이나 주택 지붕, 붕괴 파손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뭐 아직 떨어지지 않고 떠나리고 있을 풍선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발견하면 우선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합참은 미상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에 절대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오늘 이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환불원정대의 Don't Touch Me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난 멋부리네 따끔이네 You're dealing with a full-headed monster. 어디 와서 싸구려를 팔아. 참지 않아. You don't want no problems. 마음대로 마음대로. 누가 뭐래도 나대로. 내가 문제라면 다 법지. You can look and stare but don't touch me. 불편한 말들이 또 선을 넘어. 난 또 보란 듯 해내서 보여줘 버려. 나도 사랑을 원해. 나도 평화가 편해. 하지만 모두가 자꾸 가들이네 던 바래. 내 멋대로 해.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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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hat? I don't care. Yeah yeah. 내 맘대로 해. 자꾸
네, 5월 30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로꼬와 우원재의 밸런스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짧게 들으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비슷하게 살아가자 왜 갓대 비보다는 좋지 야 미숙하게 살아봐야 돼야 거진 22년 뭐만 하면 뭐든 맞다님 땡 easy how take it easy 약해 사는 컴퓨터가 해 근데 여기 돼 다소 매일이 daily competition 다른 게 더 필요해 보긴 빡세니까 밸런스 맞춰 jealous 당연 야 근데 못 치면 어때 이제부터 반전 생각보다 모두 관심 무이지 땐 바뀌지 비교 대상 낮아 비수가 꽂혀 너네 비교가 먼저 홀키쿠 눌러 현실의 focus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What can I do for myself 뻔한 거는 that's live your life 쭉 내 방식 대로 balance 내 방식 대로 balance 내 방식 대로 balance 내 방식 대로 balance 따라가 당연한 듯이 따라가봤자 내가 낫디 노요